그냥 하면 되죠.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이제 재단에 있으면서 이제 연구를 완전히 손을 좀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려고 하니까 막 좀 어색하고 그런 면도 있고, 오늘은 제가 그 단장을 하면서는 연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일보다는 에트리에서 융합 기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가 맡았던 그 조직이 BT융합연구부고, BT융합연구부는 한 7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IT 기반의 바이오 의료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융합 연구가 좀 이런 게 이제 예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는 대학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구소는 그 기본적인 목적이 조금 더 이렇게 산업에 가까운 쪽을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이렇게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업체와 대학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니즈에 맞는 그런 연구를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학술적으로 깊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역으로 여러분들이 기초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제가 그분이 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정말 제가 그거를 사실은 제가 모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업체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펀딩을 해오시는데 그 펀딩을 해오신 부분에서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를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업체의 요구사항에 기반한 기초 연구, 그러니까 그 연구가 굉장히 더욱더 기초 연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굉장히 정말 한번 저도 그런 한번 모델을 하고 싶고, 그런 모델을 제가 단장에 있으면서 교수님들한테 그런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그런 취지로 한번 보시고요. 이거 이렇게 조금 산업 현장에 가까운 이런 거에 있으니까 여기서 기초 연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더 새로운 조명으로 이렇게 바라보실 수는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김성호 교수님께서 저를 아마 이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융합과학 기술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가지 학문이나 기술 분야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거를 타 분야와의 근본적인 개념과 아이디어를 통섭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물리학자가 있어요. 입자물리 한 사람이 사이언스를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 분야,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 혹은 이해된 현상이나 지식 그 자체, 혹은 아니면 현장이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 분야, 이런 것까지도 과학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하고 기술을 꽉 그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좀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융합과학기술자는 이렇게 어떤 개방적인 그런 다학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보시면은 제가 융합과학 단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융합 분야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디파인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연구재단에 융합 쪽으로 지원을 하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이 컬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컬럼을 보시면은 이게 대분류가 되는 거고, 융합의 대분류가 됐고, 융합의 중분류가 이렇게 쭉 있어요. 15개가 있고, 그래서 바이오 의료 융합,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자원, 정보전자 재료 융합, 그 다음에 복합,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과제 제안을 하실 때, 여기에는 이제 각자 RB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리뷰 보드라고 그래갖고 전문위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일반 과제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관할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요쪽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재단 과제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 첫 번째 생명과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 계산, 이런 거는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렇게 비슷할 수도 있지만, 위에 생명과학 같은 거는 어떠한 생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포커싱이 됐다 하면은 위에다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수학적인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강조가 되면은 그 다음에다 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게 기존의 학문 분야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사실은 디파인 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포퓰러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체계를 이렇게 크게 나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시고 어쩌면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융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융합이 아직은 어떠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융합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미 융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에트리는 주로,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거는 바이오 의료 융합을 좀 많이 하고, 사실 이 바이오 의료 융합은 연구소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저희가 했던 거는 뭐 시스템, 그 바이오 인포머틱스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의료기기, 커다란 의료기기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센서라든지 기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지금 요 위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밑으로 가보시면 로봇 같은 부분도 좀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뭐 오늘은 소개는 해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기반 바이오 의료 융합을 에트리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니즈가 무엇인지 산업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선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바이오 의료 융합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으로 본다면은 이런 이제 분석기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시퀀싱을 한다니까 연구라든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한 이제 분석기구. 그러니까 이걸로 뭐 의료나 진단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에요. 분석기기가 있겠고 여기는 성분 분석을 한다든지 기능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기가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기기가인데 이런 거는 주사기와 같은 굉장히 작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난이도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도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사실은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업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의료나 바이오 시장은 이렇게 이제 큰 어떤 그 테두리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기기예요. 그러니까 빅3는 여기서 지멘스와 필립스와 G 이렇게 세 회사가 되는데 이 장벽을 지금 넘어서기는 굉장히 지금 사실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3의 의료기가 얘기하는 뭐 MRI나 CT 뭐 이제 그러한 진단 기기가 되겠고 또 이제 치료기기 또 다빈치 로봇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술도 높고 이제 뭐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이게 시장이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데 여기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의료 기기 분야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학 기술의 총알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우리가 근데 이 빅3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사람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어떤 신지식이나 기술이 좀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새롭게 이제 시장이 되고 있는 이제 고령화가 되고 사회에 이제 니즈가 생기면서 뭐 집에서 혹은 뭐 이런 어떤 건강 관리의 개념 그래서 이제 말 들어봤겠지만은 US, 실버 케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어떤 의료법이라든지 제도에 지금 많이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IT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에 지금 몸담기시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지금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뭐 US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지금 좀 전에 지금 보여드린 여기서 에트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의료기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헬스케어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기기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기기는 뭐냐면 소스에서 어떤 레디에이션을 보내고 그 레디에이션이 인체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이제 진단 기기입니다. 그래서 그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소스가 뭐냐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그러니까 빛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운드, 초음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양성자, 포지트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헤비 아이온, 요새 뭐 중이온 가속기 뭐 한창 비즈니스 벨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디에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인체하고 그 레디에이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거를 받는 것이 이제 진단기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라이트 같은 경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파장, 주파수별 파장별로 이렇게 쫙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통신에도 쓰일 수가 있고 의료에도 이제 쓰이는 거죠. 똑같은 소스가. 그 통신에 보면은 그 라디오파, 그다음에 이동통신, 테라헤르츠 통신, 광통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위에 그 주파수나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요새 한참 그 오른쪽부터 이제 보시면 광통신에서부터 이제 광학 영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레이저라든지 광원을 쪼이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인터랙션한 걸 가지고 그것을 영상 진단 기기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최신 이제 많이 연구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작이 됐고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분야고 또 테라헤르츠 파를 이용을 해서 테라헤르츠 영상을 얻어서 이제 이런 건 비파괴 검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일이 얼마나 익는지 그걸 본다던가 아니면 항공에서 이런 그 비행장에서 그 안전 세큐리티 검사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비파괴 검사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근데 아직은 그렇게 상업적으로 많이 되지 않고 아직 이것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파 의료 영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제 이런 이동통신 주파수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지만은 이제 고전적으로 엑스레이나 CT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은 현재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MRI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기, 이 레디에이션이 아이오나이징이냐 혹은 난 아이오나이징이냐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이오나이징은 이게 레디에이션이 이제 이렇게 인체에 닿게 되면은 그것이 에너지가 굉장히 어느 정도의 스레스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가 너무 세서 물질에는 H2O에서 전자를 이제 이렇게 튕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H2O 이온이 플러스 이온이 되고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높으면은 그 스레스홀드보다 낮으면은 그 에너지를 높여주는데 그 에너지는 점차 이제 이렇게 그 디케이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영상 진단을 기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높으면은 그것이 그 일렉트론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그 플러스 그 이온 입자가 그것이 이제 어떤 세포의 멤브레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이오나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이런 엑스레이나 CT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에 많이 쏟았을 때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난 아이오나이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IR이라든지 니어 IR이라든지 이쪽 이 밑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에너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체에 무해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도 이 주파수 밑으로도 굉장히 지금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레디에이션에서 이건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만 얘기를 했지만은 위에 말씀드린 사운드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난 아이오나이징이고 현재 시장을 완전히 거의 많이 그 엑스레이 CT와 더불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영상 진단 기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에트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광통신 이쪽 광학 영상을 이용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지금 좋은 점은 뭐냐면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MRI 같은 것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MRI 같은 건 지금 밀리미터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마이크론 정도를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에트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포지트론, 좀 이따 말씀드린 양성자 치료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을 보시면은 그 초음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그 소스와 프로브가 같이 있어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그 물질이 뭐냐면 피에조 일렉트릭 앞전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전류를 받으면 이것이 그 사운드를 내고 사운드를 받으면 이게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프로브와 같이 그 소스로 같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그렇게 돼 있고 초음파의 원리는 초음파를 이제 쏘여주면 그것이 이제 우리 내부에는 이제
이렇게 내부를 보면은 간도 있고 창자도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게 다른 물질이 도달하게 되면 초음파가 갔다가 일부는 통과를 하지만 일부는 이제 리플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플렉션 되는 거를 다 받아서 영상을 이제 그렇게 구성을 이제 하게 그렇게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음파 영상은 뼈는 통과할 수가 없고 공기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뼈라든지 여기 위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주로 이제 요새는 3D로 해서 태아라든지 그다음에 도플러 이펙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혈류 속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심혈관 질환 같은 거를 진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료기기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시장에 지금 좀 이전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초음파 하나밖에 없고, 이것이 앞으로도 이것이 좀 다른 기기 MRI 이런 수십억 되고 양성자치를 같은 거는 1000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초음파 기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앞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무슨 나노 파티클 같은 거를 같이 결합을 해갖고 치료도 동시에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노 파티클 같은 걸 주입을 해서 그 어떤 부위에 그것이 도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쏘여서 그거를 이렇게 제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가격이라든지 그런 대중성의 메리트 때문에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MRI 같은 거는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걸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RF 펄스를 탁 주면은 이제 레조넌스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레조넌스는 포지트론이 그 레조넌스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업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RF 펄스가 끊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같은 그런 레조넌스, RF 펄스와 같은 것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방출이 이제 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 릴리즈 되는 것을 우리가 몸의 조직에 따라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1.5 테슬라, 우리 지구가 한 1가우스 정도 되는데 1테슬라가 한 10의 6승 가우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 테슬라가 시장에서 쓰고 있고, 이거는 지방병원에서 예를 들면 선병원 같은 데서 MRI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MRI 같은 게. 근데 그런 거는 주로 1.5 테슬라 아니면 많아봤자 3 테슬라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여기 13테슬라 있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여기가 이제 가천의대에 조자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뇌를 이제 하시고, 굉장히 MRI나 PET 같은 거에 이제 그런 거를 처음으로 지금 하셔서 노벨상이라는 얘기를 받으실 거라는 얘기들도 막 나오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가천의대에서 이제 구축한 걸 가봤더니 13테슬라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머리 핀을 꽂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쇠조각이 좀 있어서 핀에, 근데 그게 이렇게 끌려 들어갈 정도였어요. 13테슬라 그 정도가. 그런데 그래도 자기장은 몸에 해롭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3테슬라까지는 해롭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은 아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테슬라 같은 것도 아직은 이제 모르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13테슬라 같은 거는 1.5 그러니까 흑백영화와 칼라의 그런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13테슬라 같은 것들은 보면은 이렇게 정말로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이런 해부학적인 그런 영상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자희 교수님도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참 주로 이제 나오는 MRI는 이 밑에 있는 페트라고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융합형 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테슬라가 좀 3테슬라, 1.5 테슬라까지는 괜찮은데 3테슬라 올라가고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 페트의 센스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같이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MRI의 기능은 뭐냐면은 해부학적인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고, 페트의 기능은 뭐냐면 기능학적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이제 꿈의 어떤 진단인데, 그런 배리어 때문에 같이 지금은 묶일 수가 없고, 13테슬라에 가보니까 13테슬라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쭉 누워있고, 거의 묶여있다시피 누워있고, 여기서 한번 쭉 하면은, 그 다음에 레일을 타고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페트를 한번 찍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그런데 이제 저는 MRI 같은 것도
이제 이것이 결국은 미래 방향은 이렇게 테슬라가 높아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높은 그 자기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 더 굉장히 이제 선명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제 산적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특히 MRI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 MRI를 보면서 이렇게 팩트와 같이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술이나 로봇 같은 걸 같이 붙여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융합형 기기에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런 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방향이고, 그래서 이런 거 기기를 성질을 잘 알고 나중에 어떤 융합형 기기라든지 아니면 더 이제 센 자기장의 기기로 이제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 거기서도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수학이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라이시티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를 쪼여주게 되면은 그 단단한 뼈 부분에 이제 칼슘에 의해서 이제 엑스레이 스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상을 얻게 되는데, 그 지금은 뭐 이 엑스레이 CT가 그 폐라든지 뭐 브레스트 마모그래피 이거는 이제 그 유방암 진단,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엑스레이, 디지털 엑스레이가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건판 놓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센서부터 나오는 그 데이터가 컴퓨터로 가게 되는 거죠. 디지털 엑스레이가. 그래서 건판, 그 필름이 필요 없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해상도도 이 디지털 엑스레이 같은 부분이 더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엑스레이는 그 지금의 현재 병원에 있는 시스템하고 맞물려서 그 팩스 같은 데다 왠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추세라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CT 같은 거는 토모그래피인데, 토모그래피라는 게 이렇게 단층 촬영이잖아요. 단층 촬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엑스레이 소스가 로테이팅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떤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의 어떤 구조 같은 게 바뀔 수가 있다면 좀 더 선명도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엑스레이 CT 같은 거는 어떤 피폭, 지금 이게 아이오나이징 그런 거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 패트는 아까 말씀드린 이건 핵의학인데, 이제 어떤 기능적인 영상을, 이게 이제 어떤 방사성 물질을 이제 주입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디케이를 하면서 뭐 베타 입자가 나오고 그것이 일렉트론하고 결합이 돼갖고 다시 감마가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단 기기가 되겠고, 지금 현재의 추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혹은과 치료기기가 같이 결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융합의 기기는 첫 번째로는 이 MRI하고 PET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이 MRI가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자기장이 세지게 되면은 PET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어느 지금 한계에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PET 센서를 뭐 PM 튜브에서부터 다른 걸로 이렇게 그 자기장에 민감하지 않는 걸로 바꿔본다던가 그런 걸 지금 애트리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트리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양성자 치료기기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양성자 치료기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대밖에는 없어요. 지금 국립암센터에. 그래서 이것이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1,000억인데 지금은 빌딩을 하려면 1,500억 정도 그렇게 아마 이상에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양성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를 가속을 해야 돼요. 가속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속기가 아마 이 건물 정도만 해요.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양성자가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부터 가속이 돼갖고 이렇게 이제 치료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겐트리에서 이렇게 쭉 이제 양성자를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사이클로트론이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 애트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 가속기가 필요 없는 양성자 치료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 것이 이제 지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구현을 하느냐 하면은, 가속을 시켜서 양성자의 그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고 어떤 타겟이 어떤 물질이 있고 이 타겟에다가 아주 굉장히 하이파워 레이저를 쪼여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핵 안에 있는 양성자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양성자 빔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레이저를 쏘주게 되면은 여기 타겟에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퍼져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콜리메이션 해가지고 종양 부위에 이렇게 해주게 되는 이렇게 이런 개념의 이제 새로운 그 양성자 치료기기를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 시스템도 이제 그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집적을 해서 콜리메이션 시키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원천 특허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치료기는 왜 그것이 꿈의 치료기라고 하냐면은 그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세포의 침해가 없이 암세포만 죽일 수가 있어요. 양성자 치료기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10번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의료보험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번씩 한 10번 정도 치료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뭐 한 1, 2분? 뭐 그 정도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런 그거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고가의 꿈의 치료기가 되는 거죠. 꿈의 치료기. 지금의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사실 양성자보다 더 큰 중이온이 이제 양성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크로스 섹션이 커서 이런 치료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빌딩을 비즈니스 벨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새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빌딩이 되면은 아마도 우리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 어떤 우주의 근원을 캐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이렇게 암 치료라든지 이런 데에 더 먼저 활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에너지 양성자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술이 되고 이제 그랬을 때 양성자를 갖다가 그 선평광이 아니고 이 폴라라이즈 평광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에너지가 뭐 우리가 한 100 MeV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치료에 이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만한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성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좀 그렇게 나오는 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좀 균일하게 나와야 좀 쓸모가 있고 그래서 균일하게 잘 이렇게 집광을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원천적인 그런 것이 되고 사실 그런 게 꼭 기술만 해결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개념이 조금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런 이제, 콜리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몸 가뿐히 이제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도즈 컨트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융합기술이기 때문에 뭐 애틀이 혼자만 할 수는 없고 병원이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동물 실험이라든지 세포 산몰 메커니즘 이런 연구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애트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학 영상이라든지 또 엑스레이 같은 부분, 아니 엑스레이 부분도 하고 있고 또 그 MRI 펫 그 센서 그 부분도 지금 의료기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기기는 조금 더 이제 애들이 나온 것이 시장에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은 좀 이제 걸려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제 시스템 구조도인데 뭐 시스템 컨트롤 부가 있고 레이저 부가 있고 양성자 챔버 부가 있어가지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애들이 와서 보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양성자 치료기가 이 건물만 하다면 그 이 레이저 부하고 이게 하면 이 한 방 정도 크기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아지게 되죠. 굉장히. 그 다음에 그 가격도 한 10분의 1보다도 더 작게 그렇게 이제 한 100억 정도면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기 같은 거 현황하고 애틀이 이제 현황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헬스케어, 그 유비커스 우리가 라이프 케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여기서부터는, 보통의 그 IT가 조금 더, 아까 그 첨단 기기는 물론 그것도 이제 IT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좀 어떤 부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쪽, 여기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그런 쪽이 좀 더 많이
그래 이바지하는 이제 그런 분야가 되겠어요. US는 뭐 언제 어디서나 뭐 건강 관리가 가능한 그런 거다 뭐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 저희가 이 유비쿼스 라이프 케어를 사업을 옛날 정통부 시절에 굉장히 큰 대형 사업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센서하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그 어떤 부분은 상용화가 되어서 몇 개는 상용화가 돼서 이미 들어가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범 서비스로 해서 뭐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올해는 경주 이렇게 각 도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또 무르익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네 가지의 큰 수요자층을 상대로 저희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했는데, 뭐 노령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에는 암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이제 주로 이제 예방하고 조기 검진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까 의료기기는 주로 이제 암에 이제 물론 그것도 조기 진단이긴 하지만은 진단과 치료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로 관리라든지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스크리닝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층, 이거는 청소년 비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바이오 셔츠 같은 거 이따가 보여주시겠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비만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뭐 소외계층, 뭐 이주 여성 등의 건강생활관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질병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이제 회복하는 재활 같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유형을 보시면은 뭐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하스피탈 병원에서 쓰는 그러한 이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홈 모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웰빙이 있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지자체에다가 시범 서비스를 했어요. 여기 나온 것들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애트리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따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떤 큰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각자의 시스템이 아니고 한 시스템에 물려가지고 그것이 그 관리가 되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얻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플랫폼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표준화에 맞게끔 세계적인 국제 표준에 맞춰서 하고, 그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런 서비스, 낙상이라든지 뭐 응급환자 관리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지금 적용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상품화가 지금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을 보시면은 헬스케어는 아까 의료기기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요. 이 생체 신호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센서가 하는데,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그 센서가 이렇게 옷에도 달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계처럼 부착을 할 수도 있고, 또 신발에 이렇게 부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집에 이렇게 뭐 벽 같은 데다 부착이 될 수도 있고, 뭐 화장실에도 부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일랜드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소변을 보면은 거기서 변기에서 직접 소변 그 양을 분석을 해갖고 어제 너무나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데이터 센터로 가서 그리고 그 의사하고 피드백 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주로 이 앞단은 센서, 각자의 이제 센서들이 되겠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송수신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도 표준에 따라서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병원 시스템하고 어떻게 물려서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 주로 이제 애트리에서는 이제 그걸 앞에 센서 단이라든지 뒤에 시스템을 이제 다 하고 표준화까지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했던 부분들이 앞단에 그런 이제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센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오 센서라고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의료 기기라기보다는 어떠한 현장에서 뭐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을 거예요. 뭐 피 한 방울로 뭐 이렇게 질병을 뭐 진단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이런 바이오 센서 칩이 그런 IT 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ATL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POC 키트라 포인트 오브 케어라고 그러고 그 POC 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오 센서도 지금 현재는 뭐냐면 감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미량도 정확하게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요구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보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측정한 양이 굉장히 이렇게 들쑥날쑥 베리에이션도 이제 심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컨테미네이션 될 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일회용으로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슈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독감 인플루엔자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온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직은 정량화 그 혈액 속에 얼만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하지는 않고 뭐 있다 없다 이 정도로 하는 걸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상용화 제품은 뭐 지금 임신 진단 키트 같은 것도 바이오 센서 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혈액, 댕기, 살모넬라 이제 그래서 소변이라든지 혈액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속에 있는 성분을 갖다가 질병에 관련된 성분을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감지해내느냐면은 그 에트리에서 했던 거는 이런 암 표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은 PSA 같은 거는 전립선, CEA 뭐 이런 간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게 단백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암에 걸리면은 뭐 혈액 속에 이렇게 분비가 좀 많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혈액을 뭐 이렇게 그 헤모글로빈 같은 거 다 혈구 같은 거 걸려내고 그다음에 혈장에 있는 이 암 표지자를 그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이 피코몰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이제 제품들이고 요게 이제 에트리에서 만들어진 바이오 센서예요. 요게 채널들이 있고 이따가 하나를 예를 보여드리면 그 센서 리더기인데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은 나노 기술이에요. 굉장히 그 에트리에서 이렇게 나노 공정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채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항체를 붙이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항원과 반응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칩을 개발을 하고 칩뿐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까지 개발을 지금 해가지고 이게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아직은 사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업체에서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혈액하고 버퍼가 있어야 되고 버퍼를 우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암 표지자 같은 거를 이제 PSA나 CA나 뭐 AFP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칩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실제로 혈액을 뽑아서 하는 거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혈액을 뽑아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혈구 같은 걸 걸러내는 거 그런 거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전처리 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 보시겠습니다. 요 전처리 칩하고 결합되는 거 여기서 이제 그 혈액을 떨어뜨리면은 여기서 전처리가 쫙 돼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혈장만 나오고 이제 감지가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실제 이제 광섬유로 만든 필터예요. 여기 만든 필터고 여기에 이제 형광체를 붙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러한 이제 작업들을 합니다. 지금 여기 현재 사실 혈액이거든요. 혈액이에요. 혈액이 필터를 가면서 이제 점차 이렇게
튜브에서 혈장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거고, 사실 이게 보기는 쉬운데, 굉장히 그런 어떠한 그런 그 지식도 필요하고 손맛이 좀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끝부분에 이런 항체를 달고, 이 혈액이 나오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혈액을 이제 채취를 해서 이만큼이 많은 게 아니고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방울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필터가 된 거죠. 혈장만 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혈장이 분리가 돼. 이게 사실 굉장히 작은 칩이에요. 커서 그렇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널을, 여기 저희가 쫙 이렇게 판 거예요. 채널을 파서 이 혈장에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쭉 가면서 여기에 막 이렇게 뭐 기포 같은 게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쭉 가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균일하게 쫙 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노하우면서 그런 것들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가서 이제 그 항체가 붙여져 있어요. 거의 칩에.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암 표지자 항원이 그 항체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항원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그 좀 전에 칩에 이미 붙여져 있는 거가 되고, 이게 이제 혈액에 있는 항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게 돼요. 항원 항체 반응으로 붙게 돼서, 붙으면 여기에 이제 형광체를 붙이게 되면 형광이 이제 딱 붙게 되면 빛을 반짝반짝 하게 돼요. 항원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항원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앞에 그 필터도 중요하고, 이렇게 쫙 파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떠한 항체도 굉장히 균일하게 잘 심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녹아져 있는 기술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굉장히 작은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레이저를 쏘여주게 되면은, 여기 항원 항체에 붙어 있는 항원 항체가 반응이 이제 이게 하게 되면, 이게 그 레이저를 쏘여주게 되면 반응을 하게 돼서 다시 다이오드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좀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혈액뿐 아니라 이제 소변 분석 같은 거를 해서, 그것도 지금 그 배뇨 분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상용화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혈액을 뽑는 건 아닌데, 우리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뭐 혈압이라든지,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혈당, 호흡,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재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혈당 측정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혈압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게 이제 그 홈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모바일은 뭐냐면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뭐 이렇게 시계형으로 이렇게 딱 차거나 아니면 옷에다가 이런 센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전도, 호흡이라든지 심박이라든지 활동량 이런 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센서가. 굉장히 작은 센서가. 그 다음에 신발에도 이제 저희가 센서를 넣어서, 얼마만큼 운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칼로리 트래커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칼로리를 얼마나 많이 소비를 했는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신발 회사 같은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보니까 그게 디자인에 치고 중국의 싼 임금에 쳐가지고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기능성을 자꾸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거는 뭐 안경이지만, 안경 업체도 이제 애틀리에 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이런 안경을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디자인에 치고 이제 중국에 치기 때문에, 이 안경을 해서 뭐 이걸로 해서 여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센서를 해가지고 혈압을 측정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홍콩에서 나온 예인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센서가 달려갖고 이제 그 맹인들이 이제 쓰고 다니게 하면은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있어가지고 방해물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홍콩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애틀리에서는 아직 그 안경에다가 하는 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지능형, 뭐 사물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MIT 미디어랩 같은 데 보시면 그건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MIT, 우리나라 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컵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둘이 이제 그 뭐 데이트를 하는데 하나씩 갖고 있어요. 컵을. 그래서 뭐 컵을 이렇게 들고 그걸 마시면 그 색깔이 이제 상대방에 이제 변하게 해갖고 서로 둘이서 생각을 한다든지 뭐 어떤 지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많이 어떤 지능에 그 사물에다 지능을 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 관리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그 변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거울 같은 데서도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눈의 그 홍채라든지 아니면 얼굴 그 색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건강을 관리를 이제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의료기기처럼 뭐 묵직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활용성도 높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그렇게 뭐 고부가 가치의 아주 비싼 제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트리에서 이제 바이오 패치 셔츠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패치형인데 이게 굉장히 작아요. 한 뭐 50g도 안 되고 요게 센서에 동그란 게 두 개가 센서에서 요게 딱 몸에 붙어야 돼요. 붙어서 그래서 이제 맥박수 같은 거를 이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셔츠를 그런 거 패치를 이제 여기다 그 넣어서 이제 셔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입고 그 탈구 육상 마라톤 대회에서도 했었고 그 입은 사람이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신호가 이렇게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PC라든지 시스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기록이 되고. 근데 사실 저희는 이걸 만들 때 굉장히 지금 역사가 이게 바이오 셔츠는 오래됐는데 이게 사실 많이 활용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마라톤 동호회 같은 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런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옷 같은 데 굉장히 투자를 뭐 이렇게 아끼지 않아요.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회사에도 그거 기술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한 몇십 개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셔츠에. 그래서 그걸 입고 아이들이 체력 운동할 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혼자만이 아니고 50명이 집단으로 해도 그거를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그 시스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낙상폰. 노인들은 이제 낙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회복 불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낙상폰은 사실은 이거를 그 해외에서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해요. 이렇게 낙상이 되면은 이 폰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보호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낙상을 했다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 관제센터로 가가지고 119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토탈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폰으로는 이게 효도폰이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전화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시범 서비스를 이제 했고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이걸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걸로 국제전화를 하신 거예요. 국제전화를.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요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과연 우리가 뭐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에피소드가 이거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트리의 임무는 이런 거를 낙상폰을 개발해서 그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업체한테 주고 그 업체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업체들이 조금 약간 꺼려하는 게 뭐냐면 낙상폰이라고 줬는데 낙상폰이 진짜로 낙상을 했는데 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자기네가 이제 고소를 이제 수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낙상도 안 했는데 또 낙상을 했다고 또 알려주는 그런 것도 또 고려나기도 하고 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뭐 그런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있어가지고 참 많은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기술 개발을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출연연구소에는 그런 것도 다 고려를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약 복용 시스템이에요. 약을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암 환자도 한 달 지나면 50%밖에 약을 복용을 안 한대요. 암 환자조차도.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약 먹는 거를 잊어버리고 아니면 2번 드시거나 뭐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거나 그런 게 많은데 에트리에서는 이거를 약상자를 만들었어요. 지능형 약상자를. 그래서 약을 드시지 않았을 때 드시라고 알려주거나 또 이렇게 이게 약상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범 서비스를 많이 했고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곧 될 거예요. 앱처에서 많이 기술이 좀 이게 약을 처음에 한 달치를 받아서 쭉 넣어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뭐 잠자기 전에 한 4개를 뭐 서너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 연결하고 다 연결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3시가 됐는 이제 새벽 3시네요. 오후 3시네. 이렇게 되면 약을 먹을 시간이면은 이게 이제 약 드실 시간이라고 이제 누르라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핸드폰으로도 이제 그게 오죠. 핸드폰으로도. 그래서 약을 이렇게 복용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이 뭐냐면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약을 복용을 했는데 까먹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호자한테 이제 메시지 여기 이제 한번 했는데 또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약이 안 나오게 되고 뭐 드실 시간이 아니다, 약이 아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지능화가 돼서 그 노인분들이 고령화된 그 건강 관리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저희들이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막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러면은 사실 시장의 반응도가 굉장히 엇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약복용 같은 거는 누가 이걸 할까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약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그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해요. 약국에서. 그러니까 그 약을 사러 오는 분들을 건강 관리를 자기네들이 해주겠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거는 어떤 단체들 뭐에서도 많이 좀 그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각 개인별로 DB별로 딱 이렇게 데이터가 딱 쌓여서 관리가 이제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분석 같은 거는 뭐냐면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의 자동화 이제 필수적이다.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이거는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아까 이제 의료 진단 기구에서 나온 거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컴퓨터 닥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 그 의사들의 그 오진율을 굉장히 낮추는 이제 그런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고나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트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지금 그 CT에 장착이 돼 있어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인데 그 폐 결절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병변을 이렇게 가려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같이 하면 정확도가 85%에서 거의 95%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또 뭐 개인에 따라서도 아침에 진단하는 거하고 점심에 진단, 저녁에 진단하는 것도 또 오차율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정량화를 시켜주고 그 객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트리에서 그 기술 이전을 해서 뭐 러닝 로열티도 받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포머틱스 같은 것도 이제 개발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유전자 단백질의 기능을 갖다가 그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분석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폐 결절을 찾는 거였고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 거는 그 컴퓨터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파란 거는 그 의사가 찾는 건데 이제 크기가 크면은 종양의 크기가 크면은 육안으로 이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크기가 작으면은 이게 컴퓨터는 크기가 작을 때와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의사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정확도가 이렇게 노란색처럼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얻었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실제로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는지 하는 거, 그런 거는 수학적 모델링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골밀도, 이건 좀 굉장히 좀 오래된 건데 실제로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영상을 갖다가 그거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해가지고 골밀도가 얼마큼 있는지를 정량화돼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지금은 병원에 한 6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뭐 골다공증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이제 질병이고, 뭐 젊은 남성한테도 요새는 이제 많이 오는 그러한 질병이고, 골다공증이 이제 골 구조가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본 미네랄 덴시티 그게 이제 빠지면 이렇게 이제 성기되고 이게 축 가라앉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충남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 골절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골밀도 측정이 우선이에요. 골의 밀도가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선 우선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그 엑스선을 디지털 엑스레이면은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돌리면 되고, 건판 그 필름이면은 그거를 디지털 그 스캐너에도 돌려갖고 그거를 파일화를 해야 돼요. 파일화를 해서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하게 되는데, 우선 이거는 이제 건판이 있는 경우에서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해서 파일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 그거를 필름을 갖다가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팬텀을 놔서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각 기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느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인지 이제 자동으로 골라요. 고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이오네스를 이렇게 누르면은 그 우리가 그 인벤트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골밀도가 나오게 돼요. 골밀도가 나오게 되고, 뭐 그래서 이거는 그 또 하나의 어떤 골밀도 측정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갖고 의료보험 수가를 따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앞다퉈서 다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아마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애트리에서는 이것보단 좀 더 많이 있는데 좀 몇 개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뭐 해외 기업 동향은 업체는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주로 보면은 IT 하는데도 이제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특히 이제 필립스 같은 데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데인데, 여기서는 뭐 무슨 LCD라든지 반도체 같은 걸 다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의료기기로 뛰어든 거예요. 필립스 같은 데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업체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제가 선생님들 그 교수 학교 선생님들 뭐 동향은 안 썼지만은 그 지금은 뭐 수학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서부터 뭐 밑에 그 공학 하시는 선생님까지 이쪽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융합이 실제로 이제 이런 바이오 의료를 타겟으로 하는 융합이 사실은 융합에서도 지금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센서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장을 이제 하면서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큰 이제 융합의 분야 중에 바이오 의료 융합이 이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그쪽도 지금 이제 어떤 수처리라든지 뭐 기상, 대기질 관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보전자 재료 그쪽은 실질적인 그런 융합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카이스트의 이제 권인석 교수님이 융합으로 이제 큰 과제를 만드셨어요. 이제 지능형 자동차. 그래가지고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인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조립을 할 수 있는, 원하는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개념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융합에서 큰 과제를 좀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냐면 이제 제가 이제 융합
과학 단장에 이제 있으면서 카이스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이제 가져가셨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걸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은 뭐 그게 있어요. 저기 무선 에너지 전송하는 거. 물론 전기 자동차하고 이제 그게 쓰일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어떤 무선 에너지 선이 없이 에너지가 전송하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그래핀 소자 같은 것도 여기 카이스트 선생님이 따가셨고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융합에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막 끝이. 이건 뭐 나중에 뭐 헬스케어는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